이게 국밥이야? 장난하냐? 할망구! 여기 장사 접고 우리한테 넘기지 그래! 할망구! 우리 말 안 들려? 조폭들이 주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뭘 그렇게 꽁꽁 숨기셔? 주방에 금이라도 묻었나? 그때 곰솥에서 김이 확 치솟았다. 은복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당장 나가라. 뭐? 할망구가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 순간 65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 이 할망구가 뭐야? 밥은 말이야. 목숨 걸고 끓여온 거야. 여기는 주방이 아니야. 전장이야. 조폭들에게 협박당하는 65 할머니.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반전까지 놓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 스릴 넘치는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진국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국밥집이죠. 이른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이곳에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50년 전 시골 아궁이에서 나던 그 정겨운 연기처럼 말이에요. 주인 은복, 올해 65, 흰 면티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엔 깔끔하게 흰 두건을 감쌌습니다. 허리는 세월 앞에 조금씩 굽어갔지만 커다란 곰솥 앞에 서서 긴 국자로 천천히 국물을 휘젓는 모습엔 여전히 꼿꼿한 기품이 있어요. 은복의 손등엔 세월이 새긴 주름과 함께 어디선가 본 듯한 작은 흉터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흉터들은 단순한 주방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뭔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자국들이죠. 후, 은복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국물 맛을 봅니다. 40여 년간 변하지 않은 이 맛. 짠맛, 단맛, 감칠맛이 혀끝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자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이 국물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할 수 없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 지켜야 했던 그 무엇처럼 말이에요. 새벽 6시 반,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에요. 벌써 15년째 단골이죠. 은복과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부터 고생이십니다. 김 사장이 익숙하게 자리에 앉으며 인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같은 세대끼리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이 배어 있어요.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참 팔자 사나워요. 은복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쳐온 자부심도 함께 어려 있어요. 그래도 사장님 국밥 한 그릇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이 맛을 어디서 또 찾겠어요. 김 사장이 배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합니다. 은복은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냅니다. 뽀얀 국물 위로 올라온 기름방울들이 반짝이고 부드럽게 익은 고기와 파가 정갈하게 올려져 있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직접 담근 것들이죠. 은복의 손맛이 깃든 모든 것들이 마치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둘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밤새 청소일을 하고 돌아가는 박 아저씨, 출근길 바쁜 와중에도 꼭 들르는 회사원들, 아침 운동 후 한 그릇 뜨끈한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동네 할머니들. 은복은 이들 모두의 사연을 알고 있어요. 누가 홀로 사는지, 누가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는지, 누가 몸이 아픈지까지 말이에요. 정할머니, 오늘은 국물 좀 싱겁게 해드릴게요. 당뇨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은복이 팔순을 넘긴 정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 나이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은복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기도 하고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복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뭔가 범상치 않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칼을 다루는 자세, 뜨거운 솥을 옮기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순간순간 보이는 반사신경. 마치 오랜 시간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또한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살피는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어요.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라기엔 너무나 예민한 감각이죠. 아침 장사가 마무리되고 홀로 남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복은 문득 벽에 걸린 먼지 쌓인 액자를 바라봅니다. 액자 속엔 20살 은복이 있어요.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의 은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날카로운 눈빛, 단단하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기운. 하지만 그 젊은 얼굴에도 이미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707. 은복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세 글자를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아픈 기억들이 꿈틀거려요. 전쟁 같았던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것들, 그리고 잃어버린 동료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은복은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허리 굽을 날 없이 살아온 인생, 국물처럼 오래 고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은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은복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2시경 평화롭던 진국집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한산해진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어요.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조끼에 팔뚝 가득 용 문신을 새긴 근육질 사내 셋이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가장 앞선 놈은 철수였어요. 키가 크고 목과 손등까지 문신투성이인 놈이 담배를 입에 물고는 가게 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덩치 큰 민수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운 상수는 벌써부터 비죽거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진국집이네. 철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후하고 내뿜으며 가게 안을 품평하듯 훑어봤어요. 그때 마침 차를 마시고 있던 김 사장님과 몇몇 단골 어르신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김 사장님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찻잔을 내려놓았고 옆 테이블 박할아버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고 말았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은복이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40여 년간 장사하면서 터득한 육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국밥 3그릇. 제대로 끓인 거로 말이야. 민수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털썩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은복은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정성껏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고기도 푸짐하게 넣고 국물도 진하게 떠서 정갈하게 담아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은복이 3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조용했어요. 철수 일행은 숟가락을 들어 후루룩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복은 이들이 그냥 밥만 먹고 가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팽개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민수도 덩달아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게 국밥이라고? 상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에 소금 탄 거 아냐? 그러더니 철수가 갑자기 그릇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테이블 보와 바닥을 적셨어요. 가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할망구. 철수가 큰 소리로 은복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은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40여 년간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손님들이 맛있다고, 몸이 따뜻해진다고 고마워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은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벌떡 일어나서 은복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다시?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민수가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은복의 가느다란 팔목이 그의 큰 손에 꽉 잡혔어요. 아파요. 은복이 작게 신음했지만 민수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할망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데서 장사하고 있어? 상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기에도 민망하네. 김 사장님이 주먹을 꽉 쥐고는 일어서려 했지만 철수의 눈빛 한 번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장사 그만두고 우리한테 넘기지 그래? 철수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맛없는 걸로 언제까지 속임수 부릴 거야? 이곳은 제 평생이에요. 은복이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좋아해?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할망구 불쌍해서 오는 거지. 누가 이런 걸 좋아해? 그 말이 은복의 가슴을 도려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국밥집,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정성껏 끓여온 국물, 그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철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돈 주고 이 가게 사줄게. 거절하면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노인네 혼자 장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상수가 스윽 웃으며 협박했습니다. 은복은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야 할망구, 우리 말 들었어? 철수가 은복의 어깨를 발로 살짝 찼습니다. 그 순간 은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순한 양 같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하지만 금세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복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착하네. 내일 아침까지 답 정해와. 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뭔 일이 일어날지는 할망구도 알겠지? 조폭 3명이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후 가게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은복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곰솥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 속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조폭들이 떠난 후 진국집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폐허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을 비롯한 단골 손님들은 모두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가게 안에는 은복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국물 자국과 뒤틀린 의자들이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복은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엎어진 의자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40여 년간 지켜온 이 소중한 공간이 더럽혀진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더 큰 아픔은 따로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끓여온 국밥을 모독당한 것, 그리고 자신을 믿고 찾아와 주던 손님들 앞에서 무력하게 당한 것이었죠. 하나님, 은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잘못했기에. 주방으로 들어간 은복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곰솥을 바라봤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은복의 마음만큼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저으면서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복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할망구 어디 갔어? 철수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민수와 상수도 함께였어요. 이번엔 더 거만하게, 더 뻔뻔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이 된 가게를 점검하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아까는 너무 급하게 나온 것 같아서 상수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가야지. 은복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발 그냥 가달라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주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 할망구,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주방에 있구나. 민수가 주방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은복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더 꽉 잡았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이 국자, 수만 번 저어온 이 곰솥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할망구, 우리 말 안 들려? 철수가 주방 문턱까지 다가왔어요.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은복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은복에게 신성한 공간이었거든요. 40여 년간 오직 은복만이 드나들던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뭐야, 무시하는 거야? 상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냐? 그러더니 철수가 희죽 웃으며 주방 문턱을 넘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운동화로 은복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주방 바닥을 밟으면서 말이에요. 뭘 그렇게 꽁꽁 숨기셔? 철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주방에 금이라도 묻었나? 민수와 상수도 따라 들어오며 낄낄거렸어요. 고기라도 빼돌려놨냐? 민수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꿀 빨려고? 아니면 돈이라도 숨겨놨나? 상수가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은복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 주방은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은복에게는 성전과도 같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야, 이 솥 좀 봐. 철수가 곰솥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게 끓고 있는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은복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곰솥에서 김이 확 치솟았어요. 마치 은복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말이에요. 은복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의 은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순한 양 같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은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뭐? 철수가 어리둥절하며 반문했습니다. 할망구가 지금 뭐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은복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더 차갑게, 더 단호하게. 순간 주방 안 온도가 몇 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3명의 조폭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쫄쫄 굶은 할망구였던 은복에게서 뭔가 무서운 기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그냥 물러날 리는 없었죠. 야, 이 할망구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 먹어도 너무 먹었네. 상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복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곰솥 앞에 우뚝 서서 마치 전장의 사령관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40여 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은복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은복의 마지막 경고가 주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3명의 조폭들은 그 말을 듣고도 비웃기만 했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할망구가 우리 보고 나가라고? 철수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어요. 야, 이거 완전 코미디 아냐? 정말 웃기네. 뭔 자신감이야? 민수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비웃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거라니까? 상수는 아예 곰솥 뚜껑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뭐가 들었나 볼까? 그렇게 아끼는 국물이 뭔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수의 더러운 손이 은복의 성스러운 곰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은복의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0여 년간 봉인되어 있던 707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난 거였습니다. 그 손, 은복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치워. 뭐? 상수가 어리둥절하며 반문했습니다. 내 솥에 더러운 손 대지 마. 은복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전장의 사령관 같은 섬뜩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철수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야, 이 할망구가 완전히 돌았네. 그냥 우리가 직접 가르쳐주자. 민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3명이 은복을 둘러쌌어요. 철수가 앞에서 민수와 상수가 양옆에서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할망구, 마지막 기회야. 철수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말 고분고분 들으면 다치지 않게 해줄게. 아니면 민수가 주먹을 펴고 오므리며 협박했어요. 뼈 한두 개 부러져도 우리는 상관없거든. 그때였습니다. 은복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동작 같았어요. 이 국밥집, 이제 우리 거니까
철수가 은복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깨끗하게 넘기지 그냥?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복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압착이었어요. 40여 년 전 혹독한 훈련으로 몸에 배인 그 동작이 마치 어제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철수의 턱에 정확히 박힌 은복의 발끝. 철수의 몸이 허공에서 기역자로 꺾이며 뒤로 날아갔어요. 그대로 뒤쪽 선반에 등을 부딪히면서 걸려있던 후라이팬과 냄비들을 쏟아뜨렸습니다. 쨍그랑, 쾅, 쿵, 각종 조리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특히 끓고 있던 큰 냄비까지 바닥에 엎어지면서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아 뜨거워. 이게 뭐야? 조폭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뜨거운 물에 데인 철수는 바닥에서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형님, 민수가 황급히 은복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은복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을 정확히 계산한 은복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반격이 들어갔습니다. 은복의 오른 주먹이 민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정말 정교하게 마치 급소를 아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쿡! 민수가 숨이 막혀 신음하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비틀거리더니 싱크대에 등을 세게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상수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순식간에 2명의 동료가 나가떨어지는 걸 본 상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복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머리에 두른 흰 두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빨간 앞치마에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철수와 민수를 차례로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말이야. 은복의 목소리에는 40여 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어요. 목숨 걸고 끓여온 거야. 사람 살리라고 만든 거지. 협박질하는 놈들. 배 채우라고 만든 게 아니야. 바닥에 나뒹굴던 철수가 턱을 붙잡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할망구가 뭐야?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가는지 알아? 은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불을 지펴서 정성껏 우린 육수에 부드럽게 삶은 고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그렇게 해왔어. 은복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내 손님들은 이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해. 아픈 몸을 달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으러 오는 거야. 그런데 너희 같은 놈들이 와서 그 모든 걸 더럽히려고? 상수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어요. 은복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주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쓰러진 조폭들, 흩어진 조리도구들, 바닥에 흘러넘친 뜨거운 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은복. 40여 년간 잠들어 있던 707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주방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뜨거운 물이 흘러넘치고 철수는 턱을 붙잡은 채 신음하며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민수는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 입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요. 그 한가운데 은복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의 여왕처럼 당당하게 말이에요. 이게 뭐야? 상수가 벌벌 떨며 중얼거렸어요. 형님들이라고 부르던 2명이 순식간에
할망구 하나한테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은복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상수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체면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당하고 자기만 꼬리 빼고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할망구가 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 은복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상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상수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넘어간다고? 은복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내 가게 와서 난동 부리고 내 국밥을 모독하고 내 주방을 더럽히고 그래도 상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상수는 재빨리 조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상수의 눈에는 절망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상수가 칼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망구 따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철수와 민수가 깜짝 놀라며 상수를 말렸어요. 상수야, 안 돼. 철수가 턱을 붙잡으며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미쳤냐? 칼까지 들면 어떡해. 민수도 피를 흘리며 만류했어요. 하지만 상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서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었거든요. 닥쳐. 우리가 할망구 하나한테 이렇게 당하고 가면 조직에서 어떻게 봐. 상수가 칼을 더 높이 들며 소리쳤어요. 은복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을 든 적과 마주한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젊은 시절 707에서 활동할 때 이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칼? 은복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걸로 뭘 할 건데? 상수가 으르렁거리며 칼을 휘두르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은복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국자를 번쩍 집어든 은복, 그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상수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은복의 국자가 정확히 상수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상수의 비명과 함께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복의 국자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상수의 팔꿈치, 어깨, 그리고 정수리까지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탁, 탁, 탁.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은 리듬감 있는 소리가 났어요. 아파. 상수가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은복이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여전사 같았어요. 40여 년간 국물을 저어온 그 국자가 이제는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은복이 차갑게 말했어요. 주방 안은 다시 곰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복이 여전히 국물을 끓이고 있는 곰솥 말이에요. 그 김이 마치 전쟁터의 연기처럼 보였어요. 철수는 싱크대 옆 벽에 기대어 턱을 붙잡고 앓고 있었어요. 은복의 발차기를 제대로 맞은 턱은 아직도 욱신거렸거든요. 민수는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 입에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명치를 정확히 맞은 충격으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바닥에 쓰러져서 머리를 감싸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세 명 모두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은복에게 덤빌 힘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복이 국자를 내려놓고 세 명을 차례로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는 은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이 아니야. 세 조폭이 모두 은복을 바라봤어요. 고통 속에서도 은복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장이야. 은복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40년간 지켜온 전장이지. 그 말이 주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곰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더럽힐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은복이 계속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심판관이야. 철수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은복을 바라봤어요. 할망구. 도대체 누구야? 은복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액자를 말이에요. 707. 은복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특임단 소속이었어. 그 순간 새 조폭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707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기억해. 은복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급소를 공격하는 법을, 그리고 은복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필요하다면 목숨을 끊는 방법까지도. 주방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직 곰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와 새 조폭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은복은 그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영역을 지켜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주방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곰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와 바닥에 쓰러진 새 조폭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은복은 그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영역을 지켜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턱을 붙잡고 벽에 기대어 신음하고 있었고, 민수는 싱크대에서 피를 흘리며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상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세 명 모두 은복이 707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은복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뒷문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딱, 딱, 딱. 그 발소리는 평범한 신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단한 군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였거든요. 은복의 귀가 번쩍했어요. 그 발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소리였어요. 40여 년 전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의 발소리와 똑같았거든요. 누구야? 철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또 누가 오는 거야?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품이 풍겨나왔어요. 남자는 주방 안의 아수라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은복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복 누님, 남자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아직 훈련 중이십니까? 은복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이? 은복이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어요. 장태성? 네, 누님. 오랜만입니다. 장태성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장태성? 그는 현재 국방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위군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에는 은복과 함께 707 특임단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였어요. 당시 막내였던 장태성을 은복이 누나처럼 챙겨주었던 기억이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은복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장태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진국집 여사장님이 주방에서 군기를 잡으신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장태성은 바닥에 쓰러진 새 조폭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짓기 시작했어요. 역시 누님이시군요. 아직도 솜씨가 녹슬지 않으셨네. 철수가 장태성을 올려다보며 벌벌 떨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장태성이 철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나, 그냥 이분의 오랜 친구지. 친구? 민수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응, 친구. 장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는 전우라고 해야겠네. 장태성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철수 앞에 떨어뜨렸어요. 명함에는 국방부 전략기획본부장 장태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 조폭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어요. 국방부 본부장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누님, 이 친구들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장태성이 은복에게 물었어요. 은복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가게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내 국밥을 모독하고 주방까지 함부로 들어와서 장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누님이 직접 나서신 거군요. 장태성이 철수에게 다가가서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용감하네. 감히 이분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장태성이 비웃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 장태성이 일어나서 은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707 특임단 소속이셨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야. 그리고 장태성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은복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태성아, 그런 옛날 얘기는. 아닙니다, 누님. 장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꼭 해야 할 얘기예요. 장태성이 새 조폭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적진 한복판에서 내가 부상당했을 때 이분이 날 업고 나왔어. 혼자서 적 10명을 상대하면서 말이야. 은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린 태성이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은복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구하러 갔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장태성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누님 덕분에 살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장태성이 다시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한테 너희들이 감히 그런 짓을 했다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조폭과 할머니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에 대한 모독 사건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장태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님께 사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새 조폭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복과 장태성 앞에서는 그저 작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장태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님께 사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새 조폭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서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65 할머니라고 우습게 봤던 은복이 707 출신이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국방부 본부장까지 나타났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상수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철수와 민수가 깜짝 놀라며 상수를 말렸어요. 상수야. 정신 차려. 철수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 큰일 난다. 민수도 만류했어요. 하지만 상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데다가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조직에서 얼마나 센 놈들인지 알아? 상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할망구든 국방부든 상관없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장태성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상수가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뒤에 누가 있다고? 장태성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몰라. 상수가 헛소리를 하며 장태성에게 다가갔어요. 정치인들도 우리 말 듣고 경찰도 우리 편이야. 그 순간 장태성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상수가 뭔가 더 말하려던 순간 장태성의 발이 상수의 가슴팍을 정확히 밟아버렸어요. 으악! 상수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태성의 발이 상수의 가슴을 꽉 눌러놓은 상태였어요. 조용히 해. 장태성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떠들면 진짜 위험해질 거야. 장태성이 상수를 발로 누른 채 철수와 민수를 번갈아 봤어요. 너희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네? 장태성이 말했어요. 707이 뭔지 아냐? 장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야. 그것도 그냥 특수부대가 아니라 전설 중의 전설이지. 철수와 민수가 벌벌 떨며 듣고 있었어요. 이분은 장태성이 음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707에서도 최고의 실력자셨어.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고 적부대 전체를 무력화시킨 분이야. 음복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태성아, 그런 옛날 얘기는 그만. 아닙니다, 누님. 장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놈들이 알아야 해요.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에요. 장태성이 상수를 더 세게 밟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내 목숨의 은인이야. 40년 전 그날, 장태성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었어요. 적의 매복에 걸려서 우리 부대가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이분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 음복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내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이분이 나를 업고 적진을 뚫고 나오셨어. 장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적 20명을 상대하면서 말이야. 철수와 민수가 완전히 기가 질린 표정으로 음복을 바라봤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장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분 덕분에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장태성이 상수를 밟고 있던 발에 더 힘을 주었어요. 그런 분한테 너희들이 감히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장태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국밥집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장태성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냐? 음복이 작게 말했어요. 태성아, 그냥 평범한 국밥집이야. 아닙니다, 누님. 장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곳은 누님이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곳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따뜻한 밥을 끓여온 곳이고요.
장태성이 새 조폭을 차례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국밥집에 손 떼는 순간 장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너희들은 국밥 대신 군법정을 보게 될 거야. 군법정?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래, 군법정. 장태성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국가 유공자를 모독하고 협박한 죄로 말이야. 그리고 장태성이 더 섬뜩하게 웃었어요. 내가 직접 수사를 지시할 거야. 너희 조직 전체를 뿌리째 뽑아낼 때까지 말이지. 새 조폭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졌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태성이 상수에게서 발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아니면 정말로 군법정에서 만날 거야? 주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새 조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은복과 장태성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거나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하거나. 곰솥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정화시키려는 듯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아니면 정말로 군법정에서 만날 거야? 장태성의 마지막 경고가 주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 조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철수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닥칠 일이 더 무서웠거든요. 죄송합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민수도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입에서 아직도 피맛이 났지만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상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겨우 고개만 들어 은복을 바라봤어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은복이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도 이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어나. 은복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릎 꿇고 있지 말고. 장태성이 놀란 듯 은복을 바라봤어요. 누님,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닙니까? 태성아. 은복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늙었어. 젊었을 때처럼 미워하고 원망할 힘도 없어. 은복이 곰솥 쪽으로 걸어가서 국자를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복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 이 동네에서 이런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일 말이야. 네. 철수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 동네에서 철수하겠습니다. 민수도 덧붙여 말했어요. 장태성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좋겠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복수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장태성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더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언제든지 연락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장태성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가득했어요. 새 조폭은 서로 부축하며 간신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어요.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주방에는 은복과 장태성만 남았습니다. 곰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누님, 장태성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도 그래, 태성아.
은복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누님 덕분입니다. 장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우에는 여전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은복이 국자를 들며 말했어요. 40년간 끓여온 내 정성이 담긴 국밥이야. 장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님이 직접 끓여주시는 국밥이라니 영광입니다. 별거 아니야. 은복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목숨 구해준 은혜에 비하면 말야. 은복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냈어요. 뽀얀 국물 위로 기름방울들이 반짝이고 부드럽게 익은 고기와 파가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태성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고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장태성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국집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조폭들은 정말로 이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단골 손님들도 안심하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은복은 또다시 곰솥 앞에 서 있었어요. 흰 티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깔끔하게 흰 두건을 감쌌습니다. 긴 국자로 천천히 국물을 저으면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했어요. 후, 은복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국물 맛을 봤어요. 여전히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첫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 며칠 조용하니 좋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은복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한 게 최고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할머니도 오셨고 박 아저씨도 오셨어요. 모두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국밥은 정말 약이에요. 정할머니가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은복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몸 따뜻하게 해서 나가세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은복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는 여전히 젊은 은복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707. 은복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옛날 일이구나. 은복이 액자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따뜻한 국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곰솥에서는 내일을 위한 국물이 또다시 끓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은복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내일도. 은복이 국자를 들며 말했어요. 또 누군가를 살리는 밥을 끓여야지. 진국집의 하루가 또 이렇게 끝나갔어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은복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은복은 오늘도 내일도 그 무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